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장철학 제30강, 제4장 장자라는 문헌에 관한 고증 문제입니다. 책은 162쪽. 여기 부분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174쪽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대략적인 것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자라는 문헌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게 곽상본인데 이게 33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65,000자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장자는 52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렇게 3편은 후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회남왕 유한, 그쪽에 이제 학자들이 쓴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49편이거든요. 이게 원래 책은 10만 자 정도, 만자 들어가야겠네요. 10만 자 정도, 10만 한 5천 자 되는데,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곽상이, 꾸어시향이라고 하는데, 곽상이 정리한 거 33편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고산사에서 나온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52편에서 사라져버린 거 49편이라 해도 되고요. 편명들이 몇 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삼하천의 4개 이제 장자열전 부분 보시면 거기에서 편명이 몇 개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하천이 4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장자에 이렇게 편명이 붙어 있었구나,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2쪽에 제일 아래 보시면 고증의 측면 해놨는데, 장자가 일반적으로 이게 내외 좌편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사항이 내외 좌편으로 누가 분류했는가, 이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일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으로는 한대 때 문헌 정리했던 유훈부자, 이분들이 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편명은 누가 붙였는가? 두 번째 문제. 원래 장자가 글을 쓸 때 그렇게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내외 좌편이 이렇게 나눠졌는가?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써놨죠? 삭제해버린 편장은 어느 것인가? 그리고 삭제했다면 그 기준이 뭔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낸 책 중에 하나가 장자 문헌 연구인데, 이 문제를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아직 모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고증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관점은 이제 여기 유소감 선생이 쓴 책 장자 철학과 그 연변이라고 하는데, 북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82년도인가 83년도 무렵인데, 여기 이분은 이제 복합사 이제 원래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이게 정신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은 그냥 정신이 어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데, 고대는 정자하고 신자가 이렇게 따로 써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복합사를 가지고서 장자 네 편은 복합사가 없기 때문에 장자에 원래 그리고
외자편에는 복합사가 보이니까 후학들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준이고, 물론 몇 가지 이제 방증들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자편에서 이걸 다 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타당성은 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모든 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양반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됐구나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내 편이 장자 그리고 외자편이 그 후학글이다 이런 것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썼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해요. 그것도. 그래서 우선 여기 163쪽 보시면 그 장자열전, 사마천 장자열전 이렇게 써놓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쭉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서 예문지도 52페에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책이 당나라 때 육덕명 선생이 쓴 거, 그 책에 보면 여기 경전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서록, 서문 부분인데, 거기 보면 이 양반이 살았던 시대까지 판본들이 이렇게 쭉 변화해 온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최선부터 상수 3화표 쭉 나오는데, 꾸시안 곽상 앞에 보면 52편으로 쭉 흘러와요. 이게 누가 정리했는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유훈 부자가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리하는 기준들이 또 문제입니다. 한나라 때 되면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죠? 한나라 무제가 그 황제가 되면서 동중서가 이제 유학 독존하고 백가를 내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면서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헌들을 정리해 버리거든요. 이게로 그 52편에 비록 이분은 유훈 부자 같은 두 분은 내외 좌편으로 나눈 것만 했어요. 52편은 그대로 전수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유학에 맞지 않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다 외자편으로 빼버리는 거예요. 기이한 얘기들 또는 유학의 정신에 맞지 않다 하면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가는 유학에 안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그 기준들이 별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화표까지 이렇게 쭉 내외 좌편이 몇 편 이렇게 나눠지는데, 곽상이 와서 다시 이게 이제 33편으로 이제 완전히 줄어들어 버려요. 그랬을 때 곽상도 이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기가 봤을 때 이거는 장자의 철학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막 뒤로 빼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복잡합니다. 이 과정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걸 밝혀낸다는 것이. 그리고 곽상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앞에 있던 여기 상수 있잖아요. 우리 책의 두 번째 그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상수가 이렇게 주석해 놓은 걸 갖다가 곽상이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쓰고, 자기가 생각할 때 빠지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는 덧붙여서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곽상이 도둑질했다라고 표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고, 그 곽상이라는 사람이 원래 좀 인품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입장들 보면 바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곽상은 33편을 하면서 내외자편을 또 막 뒤섞어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내 편은 고정돼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외자편에 막 바뀌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외편에 있던 것들이 곽상에서는 내 편에 있던 것이 외편으로 가고, 외편에 있던 게 내 편으로 가고,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이걸 일일이 살펴보고 이게 추론해보고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국 학자들이 여러 관점들을 써놨어요.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 33편의 이제 과정,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넓게 보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가 쓴 장자 문헌연구에서 뭘 중시했냐면 그 내용에 대한 고증도 이제 좀 엉터리긴 해요. 내가 봐도 그래. 별로 내가 모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위선 논쟁입니다. 이 위선 논쟁이 왜 중요냐면 뭐랄까요, 서양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마녀사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 중국의 유학이 정통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유학 이외의 글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위서라고 이렇게 설명은 많습니다. 근데 위서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면 그 책에 대한 사형 판결하고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을 또 하나, 어떤 책에 대해서 우리는 위서를 이렇게 판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책에 동일하게 적용돼야죠. A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고 B라는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A든 B든 C든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줘야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걸 안 해요. 근데 이 유음부자, 이 사람들이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요, 논어도 위서예요. 논어 절반 이상은 가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논어에 대해서 위서다라고 얘기 않잖아요. 맹자도 절반 이상이 가짜예요. 순자도 마찬가지고. 거의 중국의 모든 책들이 선진시대 문헌은 다 위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 않고, 우리나라 조선 사회 요즘 관련된 책들을 이것저것 보는데 답답합니다. 조선시대 글들 보면은 유학자들 모습.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인들도 그런 잘못을 조심해야 돼요. 나만 옳다라는 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장점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모든 것이 그래요. 근데 유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통주의. 사문난적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쥐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다 틀렸다, 옳지 않다, 그러다 비판하고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비판하는 건 좋아요. 서로 교류할 수 있으니까. 논쟁. 우리나라 사람들이 논쟁이 잘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도 잘 알죠? 대화하다 보면 뭐예요? 서로 막 성질내고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너 몇 살 먹었냐? 이거 나오죠. 논쟁을 할 줄을 몰라요, 한국 사람들. 주먹질 하던 간에 욕 나오던 거나 아니면 너 몇 살 처먹었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장자라는 문헌이 전체가 장자가 썼을 리는 없어요. 그 많은 양을. 그러나 왜 좌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정당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그거 몰라요. 여기 그 책에도 제가 그렇게 썼는데 편명 붙이는 것부터 해서 다 문제입니다. 편명, 한 사람이 어떤 책에 편명을 붙이면 동일한 기준으로 붙일 거 아니에요. 내용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어떤 편명을 붙이던가 아니면 앞에 글자를 따서 붙이는 게 선진시대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전국시대로 후로 넘어오면서 보면 내용을 요약하는 편명들이 붙기도 해요. 많이 붙습니다. 근데 같은 책에 이렇게 편명이 다른 방식으로 막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게 앞에 재작년에 책을 냈지만 그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정도고 그 관련된 책을 또 써야 됩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167쪽에 보시면 그럼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장자, 저자는 누군가? 내외 자편은 한 사람이 쓴 건가? 아니면 여러 사람의 집단 저자인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장자 한 사람이 저작이 아니면 장자 외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썼는가?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장자가 쓴 것이 아니면 위작인가?
그건 아까 논어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들, 학위시습, 불령여로와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학위편 보면. 거기 학위시습, 그래서 학위편이라고 이렇게 앞에 글자 따서 붙였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공자의 제자들이 한 말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 중국 철학사 수업 들으시면 공자의 제전제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한 사람이. 근데 원칙으로 여기에 맞춰서 하면은요, 공자 제자가 한 말들은 다 위서예요. 공자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서 이런 거 있잖아요. 공자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만대장경 부처가 다 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처가 한 말들을 부처가 죽고 몇백 년이 지나서 제자들이 결집한 문헌들이 몇 개 있고 그 뒤에 수많은 스님들이 막 쓰고 거짓말로 쓴 거죠. 경율 논소 막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다 부처님 말로 붙여가지고 부처님 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그것도 위서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 철학사 보면 이게 다 위의 문헌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문제도 이건 몇 가지 쭉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보시면, 여기 정사신 글도 여기 했네요. 정신이란 글자 아까. 장자 이전에도 있었다라고 이 양반이 썼어요. 그게 90년대 나온 책일 겁니다. 그러면은, 정사신 중국 학자거든요. 정사신의 관점이 맞다면 유소가미가 쓴 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여러분들은 대충 그런갑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171쪽에 보시면 철학사상. 앞에 지금 얘기 드린 게 고증 측면이라면 여기가 철학사상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글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 장자 철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네 편에서 여러분들은 꼭 보시면 좋겠어요. 번역된 거 보셔도 좋고요. 근데 번역된 거는 우리나라 좋은 번역이 지금 없어요. 한국의 번역 수준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보면 80년대, 90년대 초반도 그러고 번역하면 대학원생들이 그냥 번역해갖고 돈 몇 푼 버는 걸로 이해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번역 안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번역을 보시더라도 조심조심해서 봐야 돼요. 원문하고 대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선은 번역본이라도 보시면 좋은데 소유편하고 재물론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핵심 부분이에요. 이것을 처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풍우란 선생. 여기 장병린 선생도 있는데 장병린, 풍우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답입니다. 소유 재물론편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장자 철학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의 철학서적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장자예요. 워낙 복잡합니다. 별별 풀 이름부터 새 이름 막 계속 나와요. 그리고 통가자 같은 거 머리 아픕니다. 그래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5편, 4편 보면 소유 재물론 편을 이렇게 확장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재물론 편을 잘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설명은. 그 다음에 외자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따로 연구한 문헌들은 적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런 관점이 남아있는데 외자편을 자꾸 이렇게 후하게 그리다라고 봐가지고 이제 연구 잘 안 하는 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연구되는 경우가 없는데 장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외자편이 어떤 사람이 쓴 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편, 자편에서 만약에 이제 전통적인 관점이 맞다면 외자편을 통해서 장자 철학이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자 후학의 문헌이라면 장자 철학 연구하는데 쓸 수 있잖아요. 논어에서 공자의 제자들이 하는 말도 다
공자의 말이라고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논문 쓰잖아요. 그런 거는 비판하지 않고 왜 이것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학문적 폭력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학자가 쓴 책인데 보면은 문헌을 왜 중시하는가 이런 문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부처, 예수, 공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공자나 부처,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했죠. 살아있을 때 직접 스승과 대화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남는 거는 문헌이에요. 문헌이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성경 없는 예수, 기독교는 없어요. 논어 없는 유학도 없고요. 부처, 불경 없는 부처,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문헌을 절대화하고 남의 문헌들을 갖다 자꾸 비난하고 밟고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종교야 어차피 믿음의 문제고 이게 학문하는 것과 다르니까 그런 면도 있겠다 싶은데 물론 옳지 않아요. 요즘 종교 상대주의도 있잖아요. 종교라는 게 왜 다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이 있다고 믿고 싶은 분은 그렇게 믿어도 돼요. 근데 저는 신이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죽은 뒤에 영혼이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있다고 가정해봐요. 있으면 그렇게 살면 되죠. 없으면 말고. 그거는 다 개인이 각자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단,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해야 돼요. 자기 팝을 만들고 하는 거. 조선시대 그러니까 엉망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거는 밟아서 죽이려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원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논쟁을 해야 돼요. 합리적으로. 폭력 쓰고 하는 식으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자편도 결국 뭐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는데 통일성과 다양성들. 그냥 아무거나 써놓은 것이 외자편이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장자의 기본 정신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도. 그러니까 결국 장자라는 문헌은 장주라는 사람과 장주의 후학들이 같이 여러 사람들이 집단으로 쓴 글들이 이렇게 하나의 책으로 모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재 이제 4장 부분 간단하게 굉장히 긴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인데 20분 만에 지금 대충 끝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